방금 전에 무산됐던 2차 TV 토론을 오는 11일 밤 8시에 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실무협상에서 신경전이 상당했다는 후문인데요. 관련해서 국민의당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권은희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11일에 토론회를 열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네, 지난 8일에 열기로 했었던 토론회를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으로 무산시키고 다른 당들의 양해 속에서 11일 오후에 열기로 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8일로 합의가 됐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토론 주최 측의 편향성을 들더니 안철수 네. 후보 스케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엔 윤 후보 건강 문제까지 이야기하면서 네.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날짜를 바꾸려고 했을까요? 이 국민의힘이 지금 여러 곳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선거에 벌써 이겼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아주 오만한 모습 속에서 토론만 피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기자협회의 편향성, 언론의 이 독립성과 다양성을 편향성으로 문제 삼는 것 자체에 또 문제이고, 또 타당의 후보를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부분도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의 기저에는 오만함과 또 이 무책임함이 깔려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타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본인은 8일 토론 무산시키고 주말에 맘 편하게 제주도에 가서 술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 본인은 본인이 정한 일정 속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행보를 하고, 타당의 후보들은 이게 8일 될지 11일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양쪽의 날에 모두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으니 심각한 선거운동의 방해 행위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네. 안철수 후보 측이 그날 관훈 토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날짜를 늦출 수 있느냐고 먼저 물어봤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사실 여부는 어떻습니까? 8일 오전, 내일 오전 10시에 관훈 토론이 예정이 돼 있어서 날짜가 혹시 조정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타당에 물어봤는데, 타당에서 그 부분을 양해하지 않고 예정된 일정대로 하자라고 해서 즉시 수용해서 그러면 우리도 예정된 일정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바로 정리가 된 부분인데, 이게 무슨 토론 무산에 결정적인 이유이냐,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기자협회에서의 입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토론회를 무산시키려고 실무협상에 임한 것 같다라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언행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정리하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 내일 관훈 토론이 오전에 있으니까 혹시 미룰 수 있냐. 그래서 안 된다 해서 그러면 알겠다. 오후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핑계를 댔다 이 말씀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1일 날 토론회는 이 방송은 종편 4개사와 보도 전문 채널 2개사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주제는 1차 때랑 비슷하게 그렇게 나가는 거죠? 네. 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첫 TV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5년 전과는 달랐다라는 평가가 있긴 했습니다만, 네. 토론회 이후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오르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네. 안 후보로서 조금 서운할 것 같기도 한데, 특히 후보들이 거론하기 힘든 연금 개혁을 또 화두를 던져서 나머지 후보들한테 다들 약속도 받았는데 말이죠. 네. 안철수 후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후보들은 기득권 양당의 대한민국의 역사와 같이 하는 오래된 기득권이 켜켜이 쌓인 양당 후보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늘 얘기했듯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후보로서 꼭 해야 할 이야기,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담담하게 토론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 만일 단일화를 한다면 안으로의 단일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네. 최근에 정치는 생물이다. 또 이런 워딩이 나와서 그러면은 단일화 쪽으로 다시 마음이 기울었나?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뭐 최진석 우리 상임선대위원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직접 여쭤봤습니다. 그냥 어떤 취지의 말씀이었는지 여쭤봤는데 이게 원론적으로 정치가 세상과 교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취지의 말씀이었고, 뭐 단일화와 관련돼서 어떤 상황의 가능성을 얘기한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당내 상황도 오늘 저녁에 저도 이 인터뷰 끝나면 예. 호남권 선대본 회의를 개최해서 각 지역별 선거사무소 확보, 그리고 필요한 선거운동원들의 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무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실무진과의 대화 등등을 통해서 단일화로 갈 수도 있다라고 봐도 됩니까? 네, 실무진? 네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국민의당에서는 그 선거운동을 염두에 어떻게 하느냐? 실무회의를 지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들을 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네. 공식적으로 뭐 국민의힘과 물밑 접촉 이런 건 전혀 없다고 봐야겠네요. 네,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안 후보를 향해서 거듭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네. 책임 총리제 연립 정부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 이런 제안 어떻게 보시는지요? 송영길 대표는 그 책임 총리제 연립정부 언급하기 전에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먼저 요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드루킹 김용수 댓글 조작에 대해서 사과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뭐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라고 해서 서로 뜻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일보 단독 보도로 나온 기사를 보면 네. 국민의힘에서 단일화를 하더라도 여론조사 없는 단일화 또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단판 짓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윤석열 후보가 단판 짓는 자리에는 소맥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예, 안철수 후보는 술을 전혀 안 합니다. 단판에 뭔가 함께 할게 윤석열 후보는 소맥 빼고는 없을 것 같은데 소맥을 함께 하지 못하니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 이소부와의 꼭 여우가 두루미를 초청하는 것처럼 먹을 수 없는 접시에 초청해서 먹을 수 없는 접시를 내놓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이 뻔한 그런 단판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 아까 여론조사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탄력을 받아서 여론조사 상향 쪽으로 가다가 최근에 약간의 정체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돌파 방법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은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득권 양당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확장성이 없는 지지율입니다. 선거에 있어서 뭐 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확장성이 있는 지지율이냐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승리로 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뭐 원희룡 전 지사 같은 사람은 단일화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연일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폄하적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투트랙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게 어느 쪽든 다 오만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에 비추어서 20% 정도 부족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지지율이 의미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확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확장성을 이용해 보겠다 내지는 안철수 대표의 확장성에 싹을 잘라버리겠다라는 그런 어느 쪽이든 오만한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후보들의 경쟁력을 좀 키워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내일 관훈 토론 또 11일 사자 토론 안철수 후보의 선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